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대면 방법으로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아동급식카드 지원 금액을 상향합니다. 충북도가 이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9일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입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치 철학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며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하지 않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원로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은 본 적이 없다며 공직자 검증에는 합당한 근거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여야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개인 SNS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설을 듣고 훌륭한 연설이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가 담겨 있고 젊은 세대가 배척하는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 인상적이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뜻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언급했으며 정창래 의원은 10원짜리 한 장 값어치 없는 선언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그 사실만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꿈을 가져서는 안 될 부적격한 분이에요. 잘 씌워진 포장지도 벗겨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다. 앞으로 대선까지 약 8개월 남은 상황, 여야 유력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민심 잡기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어디로 집중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대면 방법으로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1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대면 영상 공개 방식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지사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는 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로는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이 나섰습니다. 지난 1일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후 처음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부터 4일간 예비경선을 거쳐 11일 본경선에 나설 후보자 6명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비해 대상도 금액도 줄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차 추경이 이번에 오늘 제출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2차 추경을 잘 검토해서 모든 서민들에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소득 하위 80%입니다. 기존 정부가 고수한 하위 70%와 여당의 전국민 지급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여당은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 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상위 2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면 그중 일부를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이 낮은 300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365만 원 이하, 2인 가구 617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80%의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약 1억 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것이며 또한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되나 일각에선 고소득자 배제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투기 혐의로 물러나고 신임 공군 참모총장 임명이 보류된 것에 대해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군 본부가 30일 예정된 취임식도 취소했다며 청와대가 뒤늦게 1일 국무회의에 내정자 임명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인사 발표가 하루 만에 보류된 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인사검증 시스템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일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경질된 것은 만시지탄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패 척결의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90억 원대 부동산 보유와 투기를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C일보는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심의 눈높이와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갤럽의 4월 조사에서 문정부의 8개 정책 중 부동산 다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은 인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민심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북 푸드뱅크 마켓에서 강북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함께 나눌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식음료 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 마켓에서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푸드뱅크 마켓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받은 기부 물품을 강북구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기부 가능한 물품은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제과제빵, 음료 등의 음식료 제품과 세제와 휴지, 수건, 기저귀, 위생용품 등 법률에 지정돼 있는 생활용품입니다. 또 의류나 신발, 화장품, 문구, 가전제품 등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음식료품과 법률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손비 처리되거나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률 미지정 생활용품의 경우 법인은 10%, 개인은 3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카드 지원 금액을 상향합니다. 마포구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카드 지원 금액을 상향합니다. 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꿈나무 카드의 한 끼 이용 금액을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에서는 현재 약 700여 명의 아동이 사용하며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과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존 454곳에서 5,747곳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동안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꿈나무 카드 제휴사인 신한카드와 연계해 신한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식당에서 꿈나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오랜만에 레솔레파크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우리의 음악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음악 콘서트인데요. 한국국악협회 의왕시 지부 주관으로 우리 음악 콘서트 마음에게 기별하오가 레솔레파크 주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음악 행사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문화로 행복한 의왕의 세 번째 행사였는데요. 이날 공연에 앞서 진행된 아로마 테라피 체험 프로그램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었고 본 공연에서는 얼씨구야, 아리랑, 판소리 등 우리 소리가 흥겹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비나리, 소녀, 하늘을 달리다 등의 대중가요를 편곡해 시민들에게 쉽고 친숙한 국악 선율을 선사했는데요.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개최된 마음에게 기별하오 공연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예비 창업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기술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칭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기술 아이디어 코칭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창업 기술 아이디어 코칭 사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만 39세 미만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가 한 팀이 돼 정기적인 기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전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대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번 사업에 참여한 4개 팀은 총 24회에 걸친 멘토 코칭을 통해 제품 기획 능력 향상, 시제품 제작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혜택이 7월부터 확대됩니다. 대전시가 2021년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에 다니거나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계약 예정 주택, 전월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올해는 기존 총금리가 3.8%에서 3.0%로 청년 자부담 금리가 0.9%에서 0.7%로 인하되며 지원 대상 역시 미혼 청년에서 청년 부부까지 확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 노동계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익보험 무료 가입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저소득층 광주시민이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지원 대상자 부담보험료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전남지방우정청은 지원 대상자 계약 체결 및 나머지 보험료 2억 원을 자체 공익자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광주 시민 6천 명이 무료로 만원 행복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재해 입원과 수술비 일정액을 보장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2021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의회에서 광주시는 핵심 현안 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당의 협조도 건의했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문화의 발전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도 첨단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AI 시대의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해피 700 사랑 나눔 운동 참여를 선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체결했습니다. 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는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하며 모금회는 기부금의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담당합니다. 평창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모금회로 송부하고 읍면의 추천을 받아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합니다. 사랑나눔 운동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비치된 신청서로 본인이 지정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의 기업경영 간담회 및 ESG 경영 선언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중진공은 강원 횡성형 일자리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생산 보급, 수평적 이익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기업 간 수직 구조를 탈피한 상생협력 실현 등 ESG 경영 실현에 앞장서 나가기 위한 선언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4일까지 시행합니다. 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정부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 개편안을 7월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완화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종전 기준보다는 완화하지만 정부 기준보다는 다소 강화된 1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합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7.3명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확진자 비중 등 지역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9인 이상 금지됩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장 관중 비율은 실내 30%, 실외 50%로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점도 정부 지침과 동일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1차 단속되었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은 6월 21일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거나 양산시 누리집 또는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 수성 사격장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유탄 사고, 화재 위험 등은 물론 큰 소음에도 노출돼 있는데요. 이강덕 시장이 사격장 소음 측정을 참관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장기면 수성리 소음 측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듣고 소음 측정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함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 발생 현장을 찾아 직접 참관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중재 절차로 진행하는 이번 소음 측정은 수성리 마을회관, 양포초등학교, 산서리 초롱구비마을 및 세터마을 등 6개 장소에서 7월 9일까지 실시합니다. 포항시를 비롯해 국방부가 의뢰한 전문 소음 측정 업체와 해병대가 각각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운용 및 전차포, 박격포 등의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을 측정합니다. 포항시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이번 소음 측정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안전을 기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고흥을 연결하는 여수 섬섬길 34.7km의 자전거 코스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2021년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여수시와 고흥 사이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다리와 화양면 장수리 공정마을에서 화정면 조발, 둔병, 낭도, 적금도를 둘러볼 수 있게 되며 자전거 대여소와 보관대, 휴게시설 등도 설치됩니다. 익산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에 있는 화석 전시관이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리모델링되어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양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 왕궁 보석 테마관광지에 있는 화석 전시관이 아이들을 위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어린이 놀이체험시설로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총 14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됐으며 체험시설 설치는 지난 4월 말 완비된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공중모험시설 스카이트레일, 암벽등반시설 아트클라이밍, 전자총을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 레이저 태그, 트램폴린 점프 등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는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 서비스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다음 달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윤을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장소로 순색 없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주요 관광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서 가진 관광 설명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군의 주요 관광지를 보면 올해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전통방식 이색 한방체험과 편백숲, 만경강, 경천 화암사 등 자연 속에서 여유를 담은 치유여행이 최신 여행 트렌드에 부합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콘텐츠를 입힌 아원고택, 소양고택 중심의 오성 한옥마을과 삼례문화예술촌 등 문화여행 상품도 관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가장 선호하는 안전한 힐링 감상 여행지로 완주군이 최적이라고 자신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힐링 장소로 완주 여행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 안심 스티커를 부여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 안심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현재 임실군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만 1,926명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은 접종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앱 활용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접종 안심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신민군수는 예방접종 안심 스티커는 백신 접종에 참여했음을 알릴 수 있는 간접적 수단으로 백신 접종률을 올려 빠른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7월의 미래유산으로 한강 잠수교와 영화 귀로 영천시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교는 1976년 고속버스 터미널을 강남으로 신축 이전하며 건설됐는데요. 다른 교량보다 낮은 높이로 설계돼 공사비가 절감됐고 홍수 시 유속을 줄여주는 역할도 했지만 홍수로 교통통제가 잦아지자 1982년 상부에 반포대교를 건설했습니다. 영화 귀로는 이만희 감독의 장편 영화로 1960년대 서울역과 그 주변 지역 경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60년대 형성된 영천시장은 독립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지금은 떡볶이 등의 다양한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윤고은의 장편 소설 밤의 여행자들이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거상 번역추리 소설상을 받았습니다. 대거상은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1955년 제정한 영미권 주요 추리문학상 중 하나로 매년 픽션과 논픽션을 대상으로 11개 부문에서 시상합니다. 번역 추리소설 부문은 영어로 번역된 외국 추리문학 중 뛰어난 작품을 뽑는 상으로 지난 2019년까지 인터내셔널 대거상으로 불렸는데요. 올해는 6개 작품을 최종 후보로 올려 수상작을 뽑았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기획 전 오픈코드 공유지 연결망을 10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컴퓨터 사용자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코드의 본질과 속성을 탐구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백남준의 1995년 동판화 작품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는 고대 언어가 새겨진 이집트 화강암 석판 로제타석처럼 디지털 언어가 기록된 현대의 로제타석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변이 확산 속도를 우려하며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백신 접종 속도를 추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최근 한 달 사이 델타 변이 감염자 수가 4배 늘어났으며 전체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46% 증가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1일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으며 주요 변이 감염자 중 20% 가까운 인원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